안녕하세요. 결의말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의말을 지키는 사람들, 윤PD가 만난 사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5년 넘도록 잡지와 단행본의 문장을 다듬어온 전문 교정자, 그리고 책 동사의 맛,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소설의 첫 문장,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것일까? 등의 책을 펴내신 김정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결의말TV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25년 가까이 출판물 단행본 외주교정자로 일하다가 중간에 그 덕분에 책을 내기도 했고요. 지난 2월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대전으로 내려가서 생계형 저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 김정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말을 다룬 그 동사의 맛과 그다음에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 거요라는 책이 독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이 책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제가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9개 품사 중에서 2개죠. 동사와 형용사, 우리가 용언이라고 부르는 이 2가지만 기본형이 있고 활용형이 따로 있어서 아마 글을 직접 쓰셨거나 아니면 교정교육과 관련된 편집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좀 말 못할 고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이런 걸 책으로 정리해 주면 어떨까 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순전히 이 이야기랑 그다음에 동사의 활용형, 그게 나중에 실용적인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쓰게 됐는데, 사실은 그 동사에 대한 뜻은 다 사전에서 따온 거니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이 이야기를 사전 편제에 맞추는 게 사실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단 그 표제어들을 선정을 하고 사전처럼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뭐 어떤 기준들이 좀 있었나요, 선생님? 명사 같은 경우는 뭐 어원 얘기하고 또 뭐 한자어인 경우에는 또 그 옛날 얘기까지 뭐 여기저기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쓰다 보면 단어 하나에 뭐 한 페이지 넘게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동사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유어 동사를 쓰자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가다 오다를 가지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가다 오다의 활용형 뜻하고 활용형 쓰면 그거 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이래 가지고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겠다. 그래서 괜히 욕만 먹고 이야기를 좀 집어넣었으면, 동사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전식 편제를 깨트려가면서까지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 좀 짜맞춰 보자. 그래서 이 책은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읽으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재구성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전이라는 게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은데 이거는 정말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이 동사의 활용까지도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예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분이 사전 소설이라고 예.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런 것도 좀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친숙해지게 책을 읽어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상상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동사의 사전에 제 몫의 이야기를 담았다고나 할까요? 뭐랄까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삶의 태도. 제가 쓴 글보다 이제 다른 저자나 작가분들이 쓴 글을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뒷정리를 하는 일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글을 그럼 잘 쓰는 거냐라는 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함부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아니면 이게 못 쓸 글이겠구나. 그 사람 아니면 이 단어를 이런 뉘앙스로 이런 기분이 느껴지게 이런 감수성이 전달될 수 있게 쓰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글들 만나면 수정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문장이라 하더라도 반갑고 그런 게 또 깊이 와 닿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최초의 독자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교정교열만 보는 게 아니라
최초의 독자로서 편집자에게 그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도 역할 중에 한 가지거든요. 동사의 맛 216페이지를 보면 글쓴이와 말하는 이가 주어와 수로를 제치고 말과 글에 직접 깃들여 살려 한다면 깃들어야 할 뜻과 마음과 느낌은 깃든 곳을 잃지 않을까라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어느 정도는 추상화해야 하는 작업이잖아요. 글을 쓴다는 게. 근데 이제 처음 글을 쓰거나 아니면 좀 그 글쓰기를 자주 해보지 않은 분들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여기다 이런 단어로 쏟아부었으니까 이건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뜻으로만 전달돼야 돼 라고 마치 몽리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쓰신 문장은 그 요령부득의 문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기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쓴 글은 또 잘 쓴 글이냐 아니면 그러면 어떨 땐 그런 글은 좀 얄미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독자를 자기가 생각하는 걸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정말 그 잘 계산해가지고 쓴 글이다라고 느낌이 오는 글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보면 이거 너무 잘 썼다라고는 하지만 전자의 글이 잘 썼다고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전자의 글은 그래도 그 사람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나를 온전히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채워나간다면 그런 글이 더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썼던 것 같습니다. 다 우리가 동사가 다 다로 끝났는데 그게 이제 기본형이라는 족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라고 쓰진 않잖아요. 말할 때는. 한국어는 대부분 용언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뭐 그 이다라는 그 서술격 조사도 용언이 아닌데도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용언처럼 활용해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글을 쓰려면 대부분 다 용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근데 그래서 그 한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 예전에 어떤 소설에서 동남아 사람들이 그 이렇게 오토바이 지나가는 것 같이 들린다고 뭐 다다다다다다다로 계속 끝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소설 쓰시는 작가분들도 굉장히 그걸 고민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거에 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형이 우리는 다로 끝나니까요. 가다, 오다, 먹다, 살다. 근데 그대로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지는 않으니까 어떻게든 활용해서 그거를 쓰는 거여서 그게 이제 쓰면서 한국어 쓰기가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규칙이 없는 언어처럼 그 오해를 받기 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썼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치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나라는 기본형의 실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을 때 우리가 본질을 말하지만 사실 본질의 실체가 없잖아요. 나라고 쓰면 그 문장 안에 주어인 나하고 그 글을 쓴 주체인 내가 100% 동일한 글을 그렇게 동일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처음에 글을 쓰라고 하면 그렇게 쓰거든요. 나는 누구고, 우리 엄마는 누구고, 우리 집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 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강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좀 거쳐야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자기만의 감수성이 혹은 경험치가 그대로 들어간 문장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뭐랄까요 꼭지가 좀 있나요? 거기 사랑하다 사랑받다라는 아마 꼭지가 있을 텐데요.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읽을까요? 한번 사랑하다 사랑받다 부분을. 사랑하다 사랑받다. 사랑하는 나와 사랑받는 나는 같은 나일까? 사랑하는 나가 곧 사랑받는 나이고 사랑받는 나가 곧 사랑하는 나일까? 사랑하는 나는 사랑받는 나를 한눈에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나가 사랑받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나는 과연 사랑받는 나 말고 사랑하는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 사랑받는 나를 가장 믿을 수 없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나이고 사랑하는 나를 가장 경멸하는 것이 사랑받는 나는 아닐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으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드는 모든 사람에게 바친다.
사랑하다와 사랑받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틀리는 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뒤처지다의 그 처를 그 여로 쓰는 경우는 아마 그게 이제 그 처지다의 뒤가 붙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뭐 그 뒤치다의 치어가 돼가지고 그렇게 뒤처지다가 돼야 된다고 아마 착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처지다의 뒤가 붙은 거니까 그냥 당연히 뒤어가 되고 뒤처지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을 알게 되면 뭐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치르다인데, 이걸 치루다가 기본형이라고 잘못 알고 그러니까 아마 그건 치우다하고 아마 이렇게 같이 헷갈려서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글을 잘 이렇게 교정교육 보다가 치르다의 활용형도 잘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치렀다고 안 쓰고 치렀다, 치른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다시 보게 되죠. 25년 넘게 하셨는데 이 교정교육에 또 매력도 있을 것 같아요. 맞지 않다고 하지만 뭔가 선생님만의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교정교육은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 작업이어서 그 안에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나 나오는 거지, 제대로 완성된 책은 야, 이 사람 교정교육을 잘 봤다 이렇게 독자들이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자 제 경우는 그게 장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나 제 신념을 모두 집어넣어서 일할 필요가 없고, 일하는 나하고 생활하는 나는 철저히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마치 그 공연으로 보자면 스텝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느낌. 숨은 정말 조력자들. 네,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뭐 소개해주고 싶은 우리 구독자들에게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잘 틀리는 문장이랑 말들이 있지 않을까요? 대개 이 겉들적의 대한 이런 걸 많이 쓰는 문장이 보면 체험 위주의 문장을 쓸 때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명사만 가지고 막 글 쓰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딱 그 틀을 지어줘야 내가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인생은 아름다워하면 너무 밍숭밍숭하고 심심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지,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심할 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까지도 되고요. 가령 강 같은 평화할 때 강하고 평화는 동격이 되잖아요. 그게 은유법이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하고 경우가 동격이 돼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고 틀린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길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한두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TV에 나와서 그 말하는 그 진행자라든가 아나운서들도 그렇게 쓰는 걸 볼 때, 생활을 말이 담는다고 한다면 이 괴리감이 점점 굉장히 커져서 극대화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나와라엄이 시를 붙이는 것도 물건에도 막 붙이니까요. 이쪽이세요, 저쪽이세요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게 이제 우리 사회 감정 노동이 강도가 세지고 보편화돼서 터져 나오는 비명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국어의 존대어 규정이라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좀 괴리감이 있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마무리 인사 겸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강연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말 우리글이라고 부르지 말고 한국어 한글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K-팝이니 뭐 한국 문화가 동남아시아나 유럽 이런 데도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국어권에 있는 사람만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말 우리글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객관화해서 부르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의말 분사전 TV에 나오고 보니까 결의말이라는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때 한국은 그 남한에만 국한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결의말이 돼버리면 이제 그 북한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공통의 그 말도 있을 테고 많이 이제 뜻이 달라진 말도 있을 텐데 그걸 모아서 사전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또 어려운 작업이고 지난한 작업이고 할 텐데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와서 저도 어떤 관심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그 보고서 인터넷에서 그 사전을 찾으면 꼭 밑에 북한어 해가지고 나오고 마치 표준어가 아닌 것처럼 물론 남한에서는 아직은 표준어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다 남북한의 언어를 살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전자 결의말 큰 사전도 발간을 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결의말 큰 사전 응원의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셨네요. 선생님 한 번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